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자녀 1명이 어젯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특별한 동선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최종 연소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된 최종 종합 연소 시험에서 일단 추진기관이 130초간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성능 검증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 연소 시험의 성공으로 사실상 누리호의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최종 조립과 실제 발사만 남았다며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까지 차질 없이 성공해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습니다. 항우연은 오는 10월 1차 발사에 이어 내년 5월 2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 곳곳에서 일제 해군기지로 추정되는 벙커가 발견됐습니다. 여수시 의회 권석환 의원은 벙커와 여순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일제강점기 유적으로서는 물론 지역의 역사를 기리는 자산으로 벙커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신월동 공사 현장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해군기지로 추정되는 수십 미터 길이의 벙커가 발견된 건 지난달. 이외에도 비슷한 벙커들이 여수 곳곳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수시가 그간 벙커의 문화재 등재를 단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조명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벙커와 연결됐던 입구 부분입니다. 보도 한 달여가 지났고 벙커의 보존과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시멘트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 권석환 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시정부가 벙커들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인근 도시인 목포와 군산의 등록문화재가 23건 이상인데 비해 여수는 단 8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역에 남아있는 소중한 역사 자산인 만큼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을 보존해 교육, 문화, 체험 현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여순 사건을 일으킨 14연대가 해당 기지에 주둔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언급하면서 벙커를 일제강점기 유적 외에도 여순 사건 등 지역의 역사를 기리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시 나무공원과 함께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한편 여수시는 벙커 활용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초청해 자문을 구한 상황이라며 자문 결과를 지켜본 뒤 벙커의 향후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지역 내 한 지자체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SNS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비공표를 전제로 조사한 결과여서 선거법 저촉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고흥 지역에 유포된 2022년 6월 고흥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성, 연령, 지역별 교차 분석을 통해 현 고흥군수를 포함한 6명의 출마 예상 후보들에 대한 차기 고흥군수 적합도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 조사는 물론 현 고흥군수에 대한 군정 운영 평가와 함께 재출마할 경우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측은 의뢰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이며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공표 조사도 아니었고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의뢰자가 있어서 한 조사도 아니었고 그냥 자체적으로 컨설팅용으로 한 조사였는데 그게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가 비공표용으로 신고돼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 노출이건 부주의로 흘러나간 상황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 측도 최초 유출자 확인 등을 위한 사실공개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한테 비공표 보도하는 걸로 신고가 된 여론조사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이제 공표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현재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 공개돼서는 안 될 여론조사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공개됐는지 밝혀지면 지역 정가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4.7 보궐선거가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순천과 고흥 지역에서도 열띤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순천시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한춘옥, 무소속 주윤식 후보가, 고흥군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선준, 무소속 정순열 후보가 지역 내 재래시장 등지를 돌며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또 대면 접촉과 병행해 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비대면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초기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입주기업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환경협의회는 어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건강 역학 조사에 대해 기업들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용역비도 적정하지 않다며 두 가지 연구과제 용역 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와 관련한 업체들로부터 53억여 원의 용역비를 납부받아 6월쯤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업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회재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직전 신고액보다 10억여 원 증가한 49억 3천여만 원으로 광주 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과 후원금 계좌 개설, 채무 감소 등으로 신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23억 3,500만 원, 소병철 의원은 35억 1,600만 원, 서동용 의원은 5억 9,400만 원, 김승남 의원은 5억 900만 원을 신고해 직전 신고액보다 적게는 9천만 원, 많게는 2억 5천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8억 6천여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평균에 비해 4,6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327명 가운데 65%인 213명의 재산이 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지가 상승과 주식가액 상승, 급여, 저축 등이었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 시장 군수의 경우 권오봉 여수시장의 재산 총액은 17억 2천만 원, 허석 순천시장 8억 1천만 원, 정현복 광양시장 31억 1천만 원, 송귀근 고흥군수 20억 원 등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년 전 만든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들어선 전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1,500여 세대와 1,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왕복 6차로를 마주보고 위치해 있지만 양쪽 2개 차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부에서 오는 건 없고 다 거의 입주민들 같은데 지금 시간에 아파트 부족하죠. 양쪽 아파트 주차장은 포화 상태. 될 곳을 찾지 못한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전용 주차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앞으로도 3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 예정이어서 주차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택법상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세대당 한 면으로 25년 기준 그대로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설치 면수를 늘릴 수 있다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법 그대로 25년째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국토부 의견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걸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일체 지자체에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한 개 세대당 평균 주차장 면수는 0.75개, 전국의 경우 0.94개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지역 내 차량 등록 대수와 주차장 설치 현황을 반영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 등이 포함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7만 8천여 명이 284억여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0.5헥타르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은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농가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사육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한국유치선언 전에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도시로 확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지난달 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양 도지사와 7명의 시장군수가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어제 환경부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으며 앞으로 COP28 영호남 공동유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제주와 경상도 지역 기자협회가 여순 사건을 포함한 현대사 바로 세우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개 지역 기자협회는 어제 협약을 맺고 여순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 취재 과정에 상호 협력하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대구 매일신문의 만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대학 설립과 개교를 위해 10개월여 동안 숨가쁜 일정이 진행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고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을 꾸려야 하고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부영 특혜 시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건물이 모두 완공되고 나면 한국에너지공대 교육시설로 임시 활용됩니다. 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법정 필수시설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들어설 부영 골프장에는 연면적 4,000제곱미터의 본관 건물 신축 공사가 오는 5월에 시작되고 내년 2월쯤 임시 사용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 제정 작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고 기존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서 대학 특수법인 설립 등기도 빠르게 추진됩니다. 후속 법령인 시행령을 오는 4월에 조기에 마련하고 법인 등기 등 특수법인 설립과 대학 모집 요강 공고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 공대의 학생 정원과 입학 방법 등은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5월에 신입생 모집 전형을 발표하고 9월에 입학 지원서를 받아서 100% 수시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작지만 강한 에너지 특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등 5개 분야의 교수진을 2025년까지 100명 규모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학 운영을 위해서 10년 동안 2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명분이 됐던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은 대학 개교 이전에 해소돼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 확정된 평균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특혜 요구다.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논란 속에 현실화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에너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인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부지와 관련해 부영시 씨 자녀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등 특혜 시비를 없애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도
에너지 분야 기술 인재 양성에 온 힘을 쏟겠다며 나주 금천 전남과학고를 한전공대와 인접한 부영시 시내로 이전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인 70만 TEU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집계 결과 54만 TEU를 처리했던 2019년에 비해 물동량 상승폭이 컸다고 밝혔습니다.